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수영 캐스터와 둘이 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그간 상승에 따른 되돌림이 유입됐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시장을 이끌 만한 대형 이벤트가 부재한 와중에 미국 고용지표 공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여러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새해 첫 금통위부터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이번 주 우리 시장 대비도 철저하게 저희와 함께 하시죠.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숨고르기는 계속됩니다. 1월 10일 금요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숨고르기 2일차입니다. 목요일에 이어 금요일에도 그간 상승에 따른 쉬어가기는 지속됐습니다. 뉴욕 증시 휴장으로 시장을 움직일 재료는 많지 않았고요. 차익션 욕구도 겹치며 코스피와 코스닥은 일제히 쉬어갔습니다. 다만 다른 아시아 증시와 비교하면 비교적으로 선방했던 하루였는데요. 먼저 구체적인 수치와 특징 섹터부터 짚어보실까요? 지난주 금요일 양대 지수 일제히 하락불 켰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상승 출발했으나 뚜렷한 방향성 없이 장중 등락을 거듭한 이후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순매도했지만 순매도 규모는 38억 원으로 크지 않았다는 점 긍정적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속에 0.78% 하락한 7,717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 하락은 그간의 상승에 따른 건강한 조정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였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섹터가 특징적인 움직임 보인지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종전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된 건데요. 이에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는 현대 에버다임과 HD 현대건설기계 각각 8%, 6%대 강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발전 섹터도 강세 보였습니다. 한미 양국이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해당 소식에 한국 수력 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이 갈무리 될 거란 기대감이 고조됐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 기술이 적용됐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 원전주 전반이 강세 보인 가운데 원전 대장주로 분류되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6%대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전지 섹터는 약세 보였는데요. 전날 국내 2차전지 대장주죠. LG에너지솔루션이 어닝 쇼크를 기록하며 업종 전반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졌습니다.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등 업종 내 대표 기업들에 대해서도 증권가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 가운데 관련주들 일제히 파란불 켰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인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5거래일 연속 상승한 이후 쉬어가기에 들어간 우리 증시 금요일 주도 업종은 단연 자동차였는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 현대차 AI 최강자 엔비디아와 동맹 함께 로봇 자율주행차 만든답니다. 현대차그룹 그간 구글의 웨이모, GM 등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해왔는데요. 이제는 엔비디아 날개까지 달았습니다. 10일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핵심은 엔비디아가 개발한 로보틱스 플랫폼 아이작을 현대차그룹의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AI와 로봇 분야 외에도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 업그레이드, 또 자율주행 검증 시뮬레이션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도 채택해 가상으로 실제와 같은 현장을 만들어 혁신을 실험하는 등 제조 공정 혁신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빠진 상황도 부각이 되며 해당 소식에 현대차가 6%나 올랐고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 자율주행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냈습니다. 현대차 여러 호재가 겹쳤습니다. 하루 전날인 9일에는요. 올해 역대급 규모인 24조 3천억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수 부진 속에서 투자를 늘려 내수 진작에 일조를 하겠다는, 즉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업계 최초로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 직접 판매를 시작해 판매 장벽을 낮추는 시도도 나선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외국인 순매수 2, 3위를 차지하는 등 지난주 외국인 순매수 수세도 유의미하게 유입이 됐죠. 증권가의 현대차 분석도 함께 짚어볼까요? 공통적으로 4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고환율이 판매에는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고환율로 판매 관리 비용도 증가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다만 SK증권, 신영증권 그리고 IM증권은요. 대부분의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황이라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 IM증권, 미국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생산 확대가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고요. 자, 일단 단기적으로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 현대차도 트럼프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트럼프 당선인의 회동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관세 우려의 완화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함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조선주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조선업 슈퍼사이클 지속, K조선 신고가 행진으로 두 번째 헤드라인 잡아봤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조선 3사는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뿐만 아니라 HD 현대마린엔진, 성광밴드, 태광, 조선 기자재주들도 대거로 신고가를 터치했는데요. 현대힘스는 매각 기대감도 커지면서 22%나 급등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강했던 조선주 상승세는 새해에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유 이미 모닝브리핑에서 한번 짚어본 바 있는데요. 슈퍼사이클 속 고환율 수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요일 장 초반에는요. 조선주들이 차익 실현에 약세를 보이다가 11시 30분경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올해도 조선업 호황은 계속될 거란 교보증권의 보고서가 시장의 주목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자, K조선 쾌속 순항 중이고 전망도 긍정적이라는 건 잘 알겠는데 사실 그간 많이 이미 올라서 밸류에이션, 즉 주가 부담이 있죠. 그런 만큼 오늘 증권가 전망은요. 밸류에이션 위주로 짚어볼까 합니다. 교보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의 분석 살펴보시면요. 공통적으로 조선업 슈퍼사이클, 즉 초호황기였던 2007년과 현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시와 비교해도 될 정도로 조선업은 현재 호황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교보증권은요. 당시 조선주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은 4.95배였고 현재는 조선주들이 이미 많이 올랐음에도 2.93배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삼성증권은요. 당시의 밸류에이션 주가 수준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영증권의 기자재, 특히 엔진주 분석도 눈에 띄었는데요. 연초에 있었던 한화엔진의 대규모 수주를 언급하며 중국 조선사들이 자국 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엔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했고요. 따라서 한국 선박용 엔진 기업 문턱이 다를 것이라고 전망을 하게 됐습니다.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주도 방긋 웃는 시장이 지속되길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죠. 그런 만큼 이번 주 증시 관전 포인트도 함께 짚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5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매수하다 금요일 소폭판 외국인, 이번 주에도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는가가 반등 지속에 있어서 중요하고요. 또 현재 시각으로 지난주 금요일 뜨거운 미국 고용지표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76%까지 올랐습니다.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하나증권은 관련해서 다시 미국 금리가 중요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수준을 고점으로 인식하고 내려올지가 수급과 함께 증시 반등에 있어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주말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룡산업이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과 222억 원 규모의 초고압 직류 송전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54.3%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화재로 전력망이 초토화됐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재룡산업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전력 설비 섹터 내 산일전기도 수주 공시를 냈습니다. 미국 GE 버노바와 260억 원 규모의 풍력 발전용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건데요. 최근 매출액 대비 12.11%에 해당하는 규모로 금요일장 시간외 거래에서는 2%대 강세 보였습니다. 한편 올릭스는 남성형 탈모 치료제 호주 일상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공시했습니다. 2023년 3월 벨버리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임상을 승인받은 지 약 14개월 만인데요.
올릭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 최초로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을 확인한 RNA 기반 탈모 치료 물질이 탄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 규모 제약 바이오 및 헬스케어 투자 행사인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현지 시간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새해 바이오 투자의 방향성을 살필 수 있는 행사인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올해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헬스케어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 확대와 ADC 전용 시설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유에 셀트리온, 롯데 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SK 바이오팜, 한미약품 등 여러 기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기업들에서 어떤 소식 들려올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종합 주가 지수 KRX TMI가 공개됩니다. 해당 지수는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중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에 따라 산출될 예정인데요. 해당 지수 도입으로 그간 펀드에 편입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코스닥 우량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이틀간 축산물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 미트박스 글로벌이 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공모가는 19,000원으로 확정됐으며 주관사는 미래에셋 증권인 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공시와 오늘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주말 사이 높은 금리의 미국 증시에서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 야간 선물도 0.9%나 하락하는 등 오늘 출발 재료는 다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만약 오늘도 하루 더 쉬어간다면 이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쉬어가기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